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계속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안보와 인도주의 우려 사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선전전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을 백악관으로 불러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은 북한 정권의 선전에 승리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실패했던 전례를 따라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핵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마당 물가가 내려가자 북한 주민들 속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휘발유 값도 일부 지역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이 흉탄에 맞아 쓰러진 로스앤젤레스 시내 호텔에서는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중남미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중심부의 런던교 주변에서 작년에 발생했던 테러 사건 1주년을 맞아 현장 부근 성당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메이 총리와 런던의 칸 시장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메이 총리는 테러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처음에 그 남북 이산가족 신청하라 그럴 때 제일 처음에 했죠. 그 했는데 그게 100명씩 당첨되니까 우리나라 로또 복권보다 더 당첨되기 어렵잖아요.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어진다 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종례같이 100명씩 만나는 거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생사하긴 서로가 살고 있다 죽었다 문 친척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지를 주고받는 일도 하고 하면 좋겠고, 따라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든지. 커피 한 잔 가시면 세계 어느 나라 다 전화되고 스마트폰으로 얼굴 다 볼 수 있고 이런 좋은 세상인데 부모 자식 간에 얼굴도 모르고 생사 확인도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인권 문제인데 가족끼리 전화도 하고 생사 확인하고 편지 이런 걸 해야지 상식상봉? 그건 나쁘게 말하면 이산가족이 우롱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저희가. 해외 한국어 방송사 교육 연수가 지난 5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오클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현지 연수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네, 우선 해외 한국어 방송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스스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모니터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같이 연구해보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준비를 했고요. 또 함께 고민하다 보면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평소에 좀 틀리기 쉬운 문법 같은 거라든지 발음이나 그리고 표현력 같은 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DJ나 내레이션, 뉴스 같은 원고들을 준비해서요. 함께 읽어보고 또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수업 분위기도 좋았고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방송 제작 환경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데 이제 국내적인 상황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하는 것들을 이 해외 한국어 방송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된 그 교육 과정을 실습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열기가 뜨겁고요. 사실 이제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기는 선선했거든요. 근데 선선했지만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열의가 가득하셔가지고 그런 뭐 온기라든지 따뜻한 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 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게 그 기존에 있던 이론에서 탈피하고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원하셔가지고요. 그거 위주로 강사분들한테 일단 부탁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전부터 많이 이제 거론이 됐던 게 TV하고 라디오에 대해서 너무 TV 위주의 그 연수나 이런 게 책정돼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라디오 분야도 조금씩 점차 확대하려고 시범적으로 강사님도 모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에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해나갈 건데요. 근데 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 수렴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강사 섭외나 날짜 같은 것도 조정할 예정이고요. 될 수 있으면은 꼭 제 생각이지만 호주에서도 한번 열어서 뉴질랜드 분들이 호주에서 가보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호주 분들만 꼭 여기 초청하시면 또 서로 그런 교환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월드 TV가 이 한국의 그 교민들을 위해서 미디어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그리고 폭넓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월드 TV가 뉴질랜드의 교민사회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월드 TV가 또 이 교민사회 좀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매체로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현장에 와서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한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지만 전격도 마찬가지로 장음이고요. 취소도 마찬가지로 장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카메라에 보면은 24, 28, 35, 50, 70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다 50에 맞추면 이 줌 링을 통해서 50에 맞추면 50mm에 맞춰진 거고요. 매춘업체인 프로스티튜트 컬렉티브의 공동 설립자인 캐더린 힐리가 대임 칭호를 받았습니다. 과거 매춘업에 종사했던 데임 캐더린은 지난 30년간 매춘업에 대한 차별화를 없애는 데 노력해왔고 매춘부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데임 캐더린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춘부들은 다른 업체 종사자들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도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업은 지난 2003년 국회에서 매춘 개혁법이 통과되면서 합법화됐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새로운 난방 의무 규정으로 비용이 늘어나 입주자들 렌트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주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건강주택법을 신설하고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보온재도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필 티포드 주택부 장관은 이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은 수천 달러의 부담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주택부는 건조하고 따뜻한 주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티포드 주택부 장관은 이러한 투자는 15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2달 이내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3년 5월 29일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네팔의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뉴질랜드인 그룹이 히말라야에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세운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세상을 떠난 힐러리 경은 자신의 여생을 네팔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인간적인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힐러리 경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의 기초 위에 우리는 좋은 학교의 교실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이러한 힐러리 경의 공적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힐러리 경이 세운 학교는 지난 2015년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강진으로 크게 부서지고 9천여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클랜드 카이파라 항구의 바닷가에서 153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17m짜리 2개의 마스터가 달린 범선의 뼈대가 카이파라 항구의 뉴질랜드 방위군 기지에서 발견되자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 선체를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1863년 망가파이에서 만들어졌는데 1865년 강풍으로 인해 카이파라 항구까지 밀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박은 타라나키에서 오네훈가까지 풀씨를 운반하는 화물선으로 이용됐는데 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실종됐습니다. 크라이스처치의 한 쇼핑센터가 손님들에게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브 혼비 쇼핑센터는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손님에게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도록 허용했습니다. 허브 혼비 측은 6월에는 또 다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사를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허브 혼비 측은 또 애완용 동물을 허용한 첫날 100마리의 개와 몇 마리의 고양이, 토끼, 애완용 쥐 등이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왔으나 개가 오줌을 싼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쇼핑센터 측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청소원을 대기시켜 놓았었습니다. 관광업계와 항공업계는 뉴질랜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입국 세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자 1인당 입국 세금을 $25씩 받아 연간 7,500만 달러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찾는 해외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3년에는 연간 48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켈빈 데이비스 관광부 장관은 입국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인프라 확장을 위한 자금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어리즘 인더스트리 아우테아로의 크리스 로버츠 사장은 입국세금 문제는 아직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은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걱정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은 지난 20년간 매년 뉴질랜드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해왔습니다. 올해 설문조사 결과는 뉴질랜드인은 6명 중 겨우 2명이 아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바르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뉴질랜드 재단의 사이먼 드레이퍼 대변인은 중국이 뉴질랜드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뉴질랜드의 무역 상대국 중 70%가 아시아 국가라고 말하고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뉴질랜드의 업체들은 고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7년에는 뉴질랜드에는 아시안이 6%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